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현대소설 엇박자 D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알겠죠?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과연 합창, 서로 화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글의 갈래는 자, 비교적 분량이 짧은 단편 소설이고, 그리고 최근에 쓰인 현대 소설이죠. 자, 성격은 과거를 회상하는 회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의 태도, 생각을 성찰하게 만드는 성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과거는 고등학교, 시점이 드러나고, 그 다음 플러스 현재는 졸업 후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알겠죠? 네. 자, 시점은 바로 1인칭 관찰자. 그렇죠. 관찰자 시점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엇박자 D라고 하는 친구의 모습을 관찰해서 전달해주는 방식이죠. 네. 자, 제재는 엇박자 D가 기획한 공연입니다. 자, 주제는 다름과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필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특징은 첫 번째, 서로 다른 관점과 의미가 담긴 합창을 소재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창의 의미가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얘기하는 합창과 엇박자기가 추구하는 합창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1인칭 관찰자로 등장하는 서술자가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름을 이제 뭡니까? 틀림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회 모습을, 사회 문제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생각보다 내용이 조금 되니까 잘 따라오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봅시다. 자, 공연 기획자로 일하는 나에게 공연 실황을 녹화한 영상을 편집하던 조 감독이 한 화면을 보여준다. 나는 그 화면에서 다른 관객들과 달리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엇박자로 뛰어올라 혼자 우뚝 솟아있는 것 같은 사람을 발견한다. 그 사람은 나의 옛 친구인 엇박자 D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1인칭 관찰자의 서술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과거의 생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과거 해석은 맞죠? 자, 엇박자 D와 나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같은 합창단에 있었다. 합창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긴 했지만 애당초 제대로 된 합창단은 불가능한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작곡세로 표시합시다. 이게 바로 합창단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합창을 막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합창단은 학생의 개성을 신장하고 건전한 취미와 특수 기능 및 민주적 생활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의 특별활동 중 하나였지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고서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특별활동인데 특별하지 않은 활동이었다는 거죠. 자, 특별한 일이라는 건 1년에 한 번 있는 학교 축제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노래를 듣는 사람도 그저 그러려니 실수를 하면 하는가 보다. 듣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돌을 던지면 던지는가 보다. 돌에 안 맞으면 잘못 던졌나 보다. 노래를 한 곡만 부르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무관심한 그런 활동이었다는 거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무관심이야말로 합창단의 모토라 할 만했다라는 거죠. 즉, 이 합창단은 사실상 거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관객들도 전부 다 무관심하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적어놓도록 합시다. 바로 자, 합창단원이나 합창을 듣는 사람 모두가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자, 내가 합창단을 선택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나도 바로 뭐다? 아무런 활동을 하기 싫어서 합창단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특별 활동을 하고 싶었고,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나가 합창단을 선택한 이유라는 거죠. 자, 부모님은 이혼을 한 직후였고 동생은 가출을 마치고 돌아온 후 또 다른 가출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나 역시 가출에 버금갈 만한 인생의 타격을 찾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때 당시에 나는 가정 환경 자체도 굉장히 지금 불우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합창단에 들어갈 당시 나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인물은 집안에서도 가족조차도 지금 화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에게서도 더욱더 합창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가족도 화합을 못하는데 남들이 어떻게 화합을 할 거냐?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고등학생에게 합창이라는 단어는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한 유토피아의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토피아는 원래 이제 옛날 그 소설의 제목으로 쓰였던 제목이 나온 내용이었는데 유토피아의 부제가 뭐냐면 세상엔 없는 곳이라는 곳이 세상인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굉장히 지금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어울린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한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합창단 활동에 가장 열성적이었던 사람은 박자 D였다. 그렇죠? 바로 대상이죠. 즉 실제 중심인물이죠. 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지못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특활반 중에 하나를 선택했지만 그는 달랐다. 첫 모임에서부터 남달랐다. 혹시 정말 단장을 맡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음악 선생의 질문에 그는
번쩍 손을 들었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자, 첫 모임에서부터 번쩍 손을 들었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엇박자 뒤의 모습은 어때?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렇지? 그래서 바로 뭐다? 자, 무기력한 다른 학생들과 달리 합창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엇박자 뒤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좀 올려놓고 보답시다. 자, 너무나 진지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음악 선생과 나머지 아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왜? 다들 지금 무기력하게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럼 내가 단장을 맡으면 되겠네. 뭐 딱히 할 일은 없고 축제 때 부를 노래 악보를 복사하는 거랑 그리고 뭐 딴 일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이런 거지, 그렇지? 지금 선생님부터 뭐 어떻다? 그렇지, 굉장히 열의가 없죠. 없긴 하겠지만까지 꺽쇠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 뭐다? 바로 합창에 열의가 없는 음악 선생의 모습 첫 번째가 드러나는 거죠. 자, 아무튼 내가 단장이 됐으니까 그래 축하한다 라는 선생의 축하 말씀이 끝나자 그가 곧 입을 열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자, 축제 때는 어떤 곡을 부르게 되나요? 그거야 지금 정하기 힘들고 5달이나 남았으니까 앞으로 생각해 봐야겠지. 자, 오늘은 그럼 어떤 곡을 연습하나요? 굉장히 지금 엇박자지는 열심히죠. 그렇죠? 자, 연습. 그래, 연습. 오늘은 첫날이니까 자습을 하도록 하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음악 선생님은 열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합창에 열의가 없는 음악 선생의 모습 두 번째라는 거죠. 자, 개인 노래 연습을 하는 건가요? 자, 그럼 각자 공부해라.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지. 노래 연습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해도 되고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실에 앉아 각자의 공부를 했다. 실망한 엇박자 D가 밖으로 나가서 노래 연습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도 엇박자 D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음악 선생은 첫날이니까 자습을 한다고 했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자습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자습은 계속 이어졌다. 바로 합창에 여전히 무관심하다는 거죠. 합창 연습에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커다란 음악실에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세계의 지리를 외웠다. 전혀 합창단과는 관련이 없는 활동들이죠. 그렇죠? 자, 올려놓고 보답시다. 자, 합창단에 들어가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그렇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엇박자 D 빼고는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합창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과 엇박자 D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합창단에 들어가면부터 모두 알고 있었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다? 바로 엇박자 D와 다른 단원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엇박자 D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합창 연습을 하려고 했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저 공부하기 위해서 합창단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나는 음악실 의자에 보조 책상에 엎드려 밀린 잠을 보충했다. 합창단이 연습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4개월 후, 그러니까 축제 한 달 전이었다.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 그중 가장 인기 있던 발라드 곡을 추천했다기보다 그냥 제목을 댔고 모두들 찬성했다라는 거지. 그치? 지금 학생들도 합창단 활동에 열의가 없어. 왜? 별로 이제 관객들도 학교 축제 때 노래 불러서 관심도 안 가져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뭐다? 합창단 활동에 열의가 없는 학생들의 태도가 들어가는 거죠. 자, 어떤 노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합창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노래였다. 단순한 멜로디였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 명이 뛰어들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부르기 쉬운 노래였다. 우리는 노래를 정한 후 다시 자습에 몰두했다. 연습이 시작된 건 그 다음 주였다. 지금도 첫 연습을 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과거 회상을 하는 장면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보고 자습하자. 그쵸? 음악 선생이 피아노 반주를 시작한 후 우리는 엇박자 D의 진면목을 처음 알게 됐다라는 거죠. 바로 엇박자 D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엇박자 D가 뭐다? 바로 박치이자 음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알게 됐다는 거죠. 그쵸? 자, 그는 놀라울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였다. 음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노래와 목소리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뭐다? 노래를 음치와의 박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엇박자 D가 박자에 맞지 않게, 음에 맞지 않게 노래를 부르니까 아이들도 그 엇박자 D에 끌려가지고 서로 노래가 전부 다 흐트러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바로 이 엇박자 D의 영향을 지금 여기서는 불길한 기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엇박자 D가 합창에 미친 영향을 불길한 기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자, 5소절쯤 지나자 노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야, 아무리 편안한 맛에 들어왔다지만 그래도 명색이 합창단인데 노래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음악 선생은 반주를 멈추고 화를 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았지만 불길한 기운은, 자, 다음 페이지, 사라지지 않았다. 세 번째야 선생님은 그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잠깐, 이 목소리 누구야? 계속 불러봐. 음악 선생은 세 줄로 있던 22명의 아이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모두들 긴장했다. 내 노래 실력이 합창을 망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래도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이들의 노래에 배어났다. 불길한 마음이 부르는 노래는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음악 선생님이 바로 뭐다? 지금 그 노래 못하는 사람을 붙잡아내려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이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음악 선생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끼다라는 거죠. 자, 단장. 이거 내 목소리 아니야? 모두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봐. 엇박자 뒤에 노래는 들어줄만 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치? 즉 뭔가 갑자기 좀 이상한 점이 돼버렸죠. 그쵸? 그러니까 엇박자 뒤가 완전히 음치자 박치는 아니라는 거야. 그치? 즉 바로 뭐다? 엇박자 뒤의 노래는 어떻다. 그쵸? 바로 엇박자 뒤의 노래가 그쵸? 전체와 어울리지 못할 뿐. 그쵸? 그의 노래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진짜 음치다 박치는 아니고 즉 너무 개성이 뚜렷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뿐인 거지 그 자체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음악 선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는 거지. 그치?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합창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엇박자 뒤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라는 거죠. 자, 바로 엇박자 뒤의 목소리를 뭐에다 비유했다?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 그치, 바로 뭐다?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합창에 영향을 주는 엇박자 뒤의 목소리를 비유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 A는 B다. 무슨 법? 비유 중에서 A는 B다. 바로 은유가 사용됐죠. 지규는 뭐뭐 같이 뭐뭐이냐 뭐뭐듯이 뭐뭐처럼 은유는 A는 B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이다. 그러니까 A는 B다.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 음악 선생은 엇박자 뒤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음악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죠. 그쵸? 저 지금 음악 선생은 바로 뭐다? 바로 획일성을 강요하는 음악 선생의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에게 있어서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모두가 다 똑같이 어우러져서 노래를 부르는 게 합창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주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야. 알았지?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쵸? 바로 음악 선생에게 합창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거. 이거는 바로 뭐다? 음악 선생에게서 합창은 바로 뭐다? 모두 똑같이 노래하는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그래서 노래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엇박자
D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 줄거리 보도록 합시다. 자, 축제 무대에서 엇박자 D는 음악 선생의 지시를 무시했고 소리 내어 노래를 부르고 합창단의 노래는 엉망이 된다. 화가 난 음악 선생님은 공연을 멈추고 엇박자 D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시간이 흘러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던 나는, 그쵸? 자, 여기서 시간이 흘러 여기서부터 시간이 이제 현재로 돌아오게 되죠. 그쵸? 자,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던 나는 20년 만에 엇박자 D의 연락을 받는다. 무성영화 전문가가 된 엇박자 D는 나에게 인기 밴드인 더블 더빙의 공연을 총괄 기획하게 되었다며 자신을 도와 보조 기획자로 일할 것을 제안한다. 처음에는 엇박자 D가 나에게 전적으로 더블 더빙 공연의 기획을 부탁하지 않아서 화가 났지만 더블 더빙 공연의 기획자로 이름을 알리고 싶은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엇박자 D는 생각보다 일을 잘했고 나는 엇박자 D와 일을 하면서 처음 공연 기획 일을 시작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모습으로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네. 자, 공연의 큰 주제는 더블 더빙과 무성 영화의 만남이었다. 엇박자 D가 공연의 큰 줄거리를 만들어 왔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새로웠다. 10년 동안 공연 기획을 해왔지만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공연이 될 것 같았다라는 거죠. 자, 박스로 표시합시다. 엇박자 D가 여기서부터 새로운 공연이 될 것 같았다까지.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다? 엇박자 D가 그렇죠? 공연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렇죠? 자신의 안목과 견해를 가지고 공연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여러 가지 음악이 혼재되어 있는 더블 더빙의 노래에다 무성 영화의 여러 장면을 덧붙인다는 것도 새로웠고, DJ가 무성 영화의 배경음악을 리믹스해서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도 좋았다. 연주자들이 무성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처럼 움직이고 배경음악에 맞춰 무대 위를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짧은 무성 영화를 틀어놓고 더블 더빙이 영상에 맞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자, 무엇보다 더블 더빙의 음악과 무성 영화가 잘 어울렸다. 더블 더빙의 음악이나 무성 영화 중 한쪽이 강하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두 요소의 균형이 좋았다. 엇박자 D가 무성 영화와 더블 더빙의 음악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죠? 지금 오히려 엇박자 D가 자기가 다 해놓고 서술자인 나한테 이렇게 이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정해주는 엇박자 D의 면모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하면은 그치, 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그런 경륜을 따르고 있죠. 그쵸? 네. 자, 엇박자 D의 칭찬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사실이기도 했다. 나 역시 일을 잘했다. 공연에 대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 어떤 일이 닥쳐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 엇박자 D와 나는 잘 맞는 파트너였다. 공연 일주일 전 사운드 디자인을 체크하던 엇박자 D가 얘기를 꺼냈다. 그렇죠? 자,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 겁나게 또 무슨 부탁이야?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연락을 해줄 수 있을까?
자, 누군데 내가 연락을 해? 자, 고등학교 때 친구들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했지만, 그렇죠? 노래했던 그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 내가 연락하긴 좀 못해서 말이야. 넌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렇긴 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긴 했지만,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전히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자신이 그렇지, 내가 필요했다는 거죠. 즉 여기서 우리는 나의 성격을 알 수 있죠. 바로 나의 이해, 타산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필요하니까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나의 필요에 의해서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 서너 명과는 연락을 하고 있었다. 엇박자 뒤와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면 초대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좋은 기억이 아니었고 그들이 엇박자 뒤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생색을 내기에 적당한 시점이었다. 친구들로부터 공연 기획한다면서 어떻게 초대장 한 장을 안 보내냐는 소리를 곧잘 듣곤 했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나는 이것이 친구들한테 생생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 좋은 생각이다. 자, 20년 만에 전설의 합창단이 재회하겠네. 내가 몇 명 연락처를 아니까 얼추 선이 다 닿을 거야. 다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합창단에 있던 20명 중 1명은 2년 전에 죽었다. 교통사고라고 했다. 친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식조차 몰랐다. 1명은 현재 암 투병 중이라고 했다. 간암이라고 했고 6개월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였다.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 망설이다 연락을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꼭 오겠다고 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자, 외국으로 출장한 친구가 1명 있었고 이민 간 친구가 2명,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가 3명 있었다. 나머지는 모두 오겠다고 했다. 13명이 모이는 셈이다 라는 거죠. 20명 중에 13명이 모이게 된 거죠.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 얼굴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모든 사실이 가물가물했다. 기억날 리가 없었다. 왜 모든 사실이 가물가물하고 기억날 리가 없었을까? 무관심. 그치, 활동 자체가 무관심했었기 때문이죠. 그쵸? 자, 바로 적도합시다. 합창단 활동에 그쵸? 자, 우성이 있기에 단원들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자, 같은 반이었던 친구는 많지 않았고 함께 노래를 열심히 불렀던 것도 아니고 함께 모여 각자의 공부만 열심히 했으니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 나는 친구들에게 공연장 앞쪽에 좋은 좌석을 주었다. 공연은 반응이 좋았다. 공연 3일 전에 모든 표가 팔렸다.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다. 공연 준비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짧은 취재였지만 취재 기자를 보드겨 인터뷰도 했다. 가수들은 투정을 부립니다. 이제 아무도 음반을 사지 않는다고. 음악은 죽었다고 죽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미래는 음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공연장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음반은 공짜로 들을 수 있겠지만 공연은 공짜로 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음악이 시작돼야 합니다. 라는 내 말이 전국, 그쵸, 올려놓고 방송을 탔다. 자, 화면의 내 이름 앞에는 더블 더빙의 첫 번째 공연을 기획한이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었다. 잘못된 표현이었지만 왜 잘못된 표현이었어? 박자 뒤가 한 거죠. 그치, 다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었지만 굳이 바로잡을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바로 뭐다? 나의 성격. 그치, 나의 이해타산적인 성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타산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왜? 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뭡니까? 커리어가 될 거니까, 그렇죠? 자,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는 공연 전날까지 사운드 시스템과 조명 시스템을 꼼꼼하게 몇 번씩 확인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기대와 긴장이 팽팽하게 몸을 잡아당겼다. 자, 공연단이, 그쵸? 공연을 2시간 앞두고 엇박자 뒤와 나는 무대에 걸터앉아 커피를 마셨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드라이 리허설도 끝났고 카메라 리허설도 끝났다. 텅 빈 의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떨린다. 공연을 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곧 시작되겠지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공연을 앞두고, 그렇죠? 긴장한 엇박자 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자, 걱정 마. 오늘은 역사적인 밤이 될 거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연이 시작될 거야. 자, 엇박자 뒤와 나는 파이팅을 외치고, 그렇죠? 마지막 점검을 했다. 무대 뒤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1시간이 1초처럼 지나간다. 뚝! 그리고 딱 하더니 공연장이 관객으로 가득 찼다. 무대 뒤쪽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린다. 관객들은 이제 곧 커다란 해일이 되어 공연장을 삼켜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관객들이 이제 가득 차가지고 뭡니까? 와 하고 소리를 외치는 그 모습을 뭐에다 비유했다? 헤이. 그치.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다? 관객이 가득 찬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커튼 사이로, 그치? 자, 관객석을 보았더니 빈틈이 보이질 않았다.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몇몇 팬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도 긴장하고 있었다. 공연장에 불이 꺼지자 관객들의 파도 소리가 잔잔해졌다. 다음 페이지. 자, 시작은 짧은 무성 영화였다. 한 남자가 기찻길에 누워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기차는 오지 않았다. 남자는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누웠다. 누워있는 자세가 어쩐지 불편해 보인다. 남자는 자세를 바꾸고 다시 누웠다. 다음날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베개를 들고 나타났다. 베개를 기찻길에 놓고 누웠다. 다음날엔 담요를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날엔 오두막집을 한 채 입고 나타났다. 남자는 오두막집을 기차길 위에 올려두었다. 오두막집 속에서 불이 켜졌다. 불이 켜지는 순간 멀리서 기차가 오는 게 보였다. 기차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기차가 거의 다가왔을 무렵 오두막집에 불이 켜졌다. 그리고 충돌 직전 빵! 기타 소리가 터졌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자, 꼭서를 표시합시다. 한 남자가부터 기타 소리가 터졌다까지.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쵸? 바로, 자, 무성영화의 장면과 그쵸? 자, 음악 소리를 활용한 공연의 내용을 이렇게 묘사를 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두막집과 기차가 충돌하는 그 직전에 빵 하는 소리 대신 기타 소리를 짱 하고서는 나타내면서 공연이 시작됨을 알렸다는 거죠. 그렇죠? 자, 와, 공연장의 조명이 번쩍이며 더블 더빙이 나타나자 한 차례 헤일이 일었다. 그렇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사람들이 더블 더빙이라고 하는 그룹에 이제 뭡니까?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역시 뭘로 비유했다? 헤이. 헤일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뭐다? 관객들이 자,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됐죠? 네. 자, 계속 봅시다. 자, 내가 봐도 드라마틱한 시작이었다. 흑백 무속영화가 영사되던 스크린을 찍고 더블 더빙들의 멤버가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오두막집으로 돌진하던 기차가 되어 관객들 앞으로 뛰쳐나왔다. 더블 더빙의 음악은 대단했다. 음악은 음반으로 듣는 것보다 리허설 때 들었던 것보다 10배 정도는 강력한 음악이었다. 그들의 음악을 어떤 장르라고 규정하기 힘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어가고 있었다. 록보다 강렬했고 재즈보다 자유로웠으며 클래식보다 품이 있었고 펑크보다 리드미컬했다. 첫 번째 공연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더블 더빙은 능수능란하게 공연을 진행했다. 엇박자 뒤에 스토리보드가 그만큼 꼼꼼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엇박자 뒤에 기획 능력이 어떻다? 대단했다. 그렇지, 뛰어나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엇박자 뒤의 뛰어난 공연 기획 능력이 드러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얼른 컴보도 합시다. 자,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그쵸? 자, 무성영화의 장면에 맞춰 더블 더빙이 연주를 할 때였다. 자, 재채기라는 아주 짧은 무성영화였다. 영화가 시작되면 한 여자의 커다란 얼굴이 나타난다. 여자는 코가 간지럽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한다. 참아보지만 쉽지가 않다. 내용은 그게 전부다. 재채기가 나올까 말까 하는 장면에 맞춰 더블 더빙이 재미난 연주를 들려줬다. 관객들은 무성영화를 보며 한 번 웃고 더블 더빙의 연주를 들으며 또 한 번 웃었다.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 더블 더빙이 들려주는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질 않았다.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엇박자였다. 관객들은 그걸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부터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았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표시했습니까? 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기존에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면 항상 음악은 딱딱 조화롭게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기획을 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적도록 합시다. 바로 음정과 박자가 자, 맞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엇박자 뒤의 기획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계속 봅시다. 자, 더블 더빙이 엇박자 뒤를 위해 이런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엇박자 뒤를 위한 연주곡이라는 거죠. 그쪽에서 더블 더빙의 노래가 이제 엇박자 뒤를 위해서 들려주는 것 같아서 그 노래를 이렇게 엇박자 뒤를 위한 엇박자 연주곡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죠? 자,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두 앙코르를 외치고 있었다. 물론 앙코르 곡을 준비해 두었다. 더블 더빙이 다시 나타났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에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라는 거야. 즉 바로 뭐다? 엇박자 뒤가 이제 앵콜을 할 시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또 조용해진 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요해진 무대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각적인 요소를 시각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아까 헤일 같은 경우도 바로 뭐야? 관객들의 그런 감성이나 이런 청각적인 요소를 마치 헤일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요소로 바꿔서 표현하듯이, 그치? 고요해진 모습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시각적으로 묘사를 하더라는 거죠. 자,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들의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즉, 나는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거 지금 달라가지고 당황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바로 여기서는 나가 계획한 공연 내용과 달라 당황을 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음향 뭐가 잘못된 거야? 사운드 체크해봐. 무선 헤드셋으로 엇박자 뒤에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잘못된 건 없어. 너 몰래 만들어둔 시나리오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20년 전 친구들은 누구다? 합창극 단원들. 그치, 바로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 단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자,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 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엇박자 뒤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 노래를 부르는 합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로 뭐다? 음치라는 거죠. 즉 이 노래는 음치들의 합창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줘.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엇박자 뒤에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그렇죠? 자,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라는 거죠. 자, 밑줄 칩시다.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즉 바로 뭐다? 각자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음치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도 뭐가 될 수 있다? 화음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즉 바로 뭐다? 서로 다른 자, 음과 박자로 부르는 노래도 조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어둠 속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그 음치들의 노래가 지금 관객들에게 지금 들리는 모습을 이것도 역시 시각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마치 뭡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스위치를 찾아서 더듬더듬 손을 뻗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 어둠 속에서 음치들의 노래가 관객들에게 들리는 모습을 묘사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일정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명이 켜졌다. 더블더빙이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의 간주를 연주했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몇몇은 휘파람을 불렀고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라는 것. 즉 바로 뭐다? 음치들의 노래가 지금 관객들에게 결국 감동을 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준 음치들의
알겠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 자, 음치들의 노래 2절이 시작되자 더블더빙은 다시 연주를 멈췄다.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의 노래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 분명했다.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엇박자 뒤에 리믹스 덕분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바로 엇박자 뒤는 이 22명의 그 뭡니까?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그거를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한 엇박자 뒤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22명의 노래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목소리가 겹치지만 절대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았다. 노래를 망치지 않았다.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에는 아득하게 흐려진 어떤 것을 추억하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뻥긋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오래된 노래였지만 가사가 모두 기억난다. 20년 버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 음치들의 노래소리에 맞춰 우리는 입을 벙긋거렸다.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진 않았다. 그저 입만 벙긋거렸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것이 엇박자 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마지막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오히려 역으로 여기서는 나머지 22명의 친구들이 립싱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다름과 그렇죠? 자, 개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느끼는 나와 친구들의 모습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을 독자들에게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스스로를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예전처럼 뭐 우리 민족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들도 많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고 참 다양한 성격, 다양한 취향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그런 그 의문을 던지는 작품이 바로 이 엇박자 D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서로가 다르다는 걸 오히려 인정하고 서로가 그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문제를 좀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합시다. 알겠죠?